자, 이제 오늘 단어는 타이틀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단원이고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실근의 개수 조사하기입니다. 우리는 공수1에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했고요. 거기서 실근을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그냥 판별식을 때리면 된다. 그런데 범위가 제한된 거에서의 실근의 개수는 2차 함수를 직접 그려서 해당하는 어떤 뭐 상수함수라는 거 이걸 왔다 갔다 움직여서 실근의 개수를 조사해 봤다. 또 원래 공수2에서도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웠다면 거기서도 실근의 개수 문제가 있어. 거기서 어떻게 푸냐? 다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 놓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실근 개수 조사한다. 즉 미적분 1에서도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는 방법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릴 거야. 그래 놓고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서 우리는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할 거다. 그래서 따로 배우는 내용 없고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필수 문제고 26번 한번 해볼게요. 자, 26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어떻게 한다? 요거 3차 함수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fx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 자, 얘를 뭐합니까? 미분하겠죠?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6x가 될 거다. 자, 그럼 얘를 뭘로 묶어? 3x로 묶으면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리면 마이너스 2와 0을 가지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고 그래서 뿔만 뿌리니까 이 그래프는 증가감소 증가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극대와 극소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팔에 더하기 12에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1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X축과 만나는 실근의 개수니까 X축은 어디 있겠어? 얘보다는 위에 얘보다 아래니까 요 정도쯤에 이 Y는 0이라는 X축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즉 우리는 실제로 저 분자식을 잘 보면 저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저 방정식. 말했잖아.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저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뭐라고? 아, 저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와 극소를 찾아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는 게 3차 방정식의 또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충분히 공수원에서 써먹을 수 있겠지? 어떻게 생각해? 맞잖아. 3차 방정식 딱 맨날 물어보잖아.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미분 한번 해볼까? 그래프 그린 다음에 몇 점에서 만나네? 알겠지. 그래서 꼭 이런 선행 과정들을 그런 데다 꼭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일단 몇 개 더 하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해보자. 자, 이번에는 자, 방정식의 근의 판별. 자, 다음 방정식이 있고요. 이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래요. 자, 1번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 2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3번은 한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고 특징은 여기에 마이너스 K라는 상수가 미지수로 나와 있다. 자, 저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저 마이너스 K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 문제를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일단은 문제를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에 3차를 그릴 거고 오른쪽에는 상수함수라고 해서 는 K라는 것을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조사하는 게 이런 3차 방식에서 근의 판별이다. 따라서는 이 왼쪽의 그래프를 fx, 오른쪽의 상수함수를 gx라 그래서 일단은 fx를 그릴 거고 gx랑 상수가 왔다 갔다 움직여서 몇 점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k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자, 왼쪽에 3차 그리기. 자, 미분해서 또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6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얘를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1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6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볼로? 아래로 볼록에 해당하는 요 근은 마이너스 1과 2가 될 거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3차 함수를 그려줄 거고 자, 함수값 두 개를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3 더하기 12니까 7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2를 집어넣으면 8, 2, 16에 12에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36 더하기 16이니까 마이너스 20이라고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gx는 k라는 상수함수로 움직여서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k는 극대와 극소의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점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이 k가 극대 또는 극소일 때 딱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얘가 극대보다 크거나 극소보다 작을 때가 한 개의 실근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겠다. 됐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K가 마이너스 20부터 7 2번은 K가 마이너스 20 또는 7 3번은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작다라고 적어주는 게 이런 상수함수 마이너스 K가 있을 때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겠다. 할 수 있겠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앞에 거랑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 방정식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K 범위고요. 이번에는 근의 부호를 생각해서 근의 부호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다. 자,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근. 선생님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풀어볼게. 푸는 방식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 K 있다. 그럼 K를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6X는 K라고 두고요. 마찬가지로 또 왼쪽에 fx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자, 미분해서 만나는 근만 구하면 되겠죠? 3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고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다. 2와 1의 마이너스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3차 함수 곧바로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고 요놈의 근 하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요놈의 근은 얼마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면 5 빼기 2분의 3 도와줘. 5 빼기 2분의 3 도와달라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자, 2분의 7과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니까 얼마냐? 6 그리고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마 10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세 개가 될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 부호를 결정할 거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Y축이 필요해. 양근과 음근 나누기 위해서. 따라서 Y축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있을 거니까 여기에 Y축 X가 0인 거를 딱 그려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랑 만나는 X가 0인 함수값을 구해주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가 되더라? 0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한번 K를 그려서 그게 어떤 근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자, 요렇게 만약에 K가 있다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다른 음의 두 실근과 양의 실근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여기에 있으면 음근 하나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면 삼참수인데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요렇게 그리면 음근 하나에 두 허근. 요렇게 그리면 양근 하나에도 음근 하나. 그리고 요렇게 그리면 양근 하나,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근의 부호까지 물어보는 삼참수 문제가 나오면 아까랑 똑같이 풀 때 Y축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Y축을 잡아서 X가 0인 지점을 찾아서 우리 이렇게 그려보면은 충분히 근의 부호까지 하면서 어떤 문제인지 구할 수가 있다. 답은 내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한 개의 음근이니까 이거 여기죠, 여기다. 따라서 1번의 답은 K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은 여기니까 K는 얼마보다? 2분의 7보다는 크다라고 구해주면 답이 되는 거다. 알겠죠?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두 개 더 합시다, 한 번에. 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 자, 봤더니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특징은 또 A가 저렇게 있지? 그러면 또 A 빼고 나머지를 넘겨서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32X 요렇게 풀어줄 거다. 따라서 이 문제는 A라는 상수함수가 요 4참수보다 항상 위에 있을 조건을 구할 거고, 그럼 똑같이 풀이 방법은 또 얘를 그려서 A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을 조건 구하면 끝인 거다. 또 미분해 볼 거고요.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더하기 3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된다. 얘는 근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겠죠? x 빼기 2의 x제곱에 더하기 2x에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알겠지만 요 놈이 허근을 가질 때는 해당하는 요 1참수만 그려서 부호를 결정하는 거다. 따라서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면서 2,0을 지나는 요렇게 직선 하나만 그려주는 거. 이때는 이렇게 근 하나의 허근일 때는 요 직선만 그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그래프는 그냥 몇 참수 개형? 그러니까 2참수 개형으로서 여기가 2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를 원래 함수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64 마이너스 얼마? 16이 되니까 얘가 48이 돼서 A는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위에 있다라고 풀어서 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A가 48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구하면 되는 거다. 간단하죠, 이것도? 자, 다음 것도 2번은, 자, 이 fx가 요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도록이 성립하는 a범위를 구하라. 그럼 일단은 저 부등식을 세워주는 거죠. 따라서 푸는 방법은 똑같을 거다. 일단 저 부등식을 세워주면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a가 될 거고, 여기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이다. 자, 또 어떻게 풀겠다? a 빼고 나머지를 넘겨서 마이너스 3x 4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0이다라고 해서 또 어떻게 하면 돼? 또 요거를 알아 몰라. 이제 또 어떻게 하는, 또 요 놈을 이번에 hx라 두고 fg 있으니까 또 얘를 미분해서 개형 그리면 끝나는 거다. 마이너스 12x 세제곱에 더하기 24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 얘를 마이너스 12x로 묶일 거고,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2x x 빼기 1의 제곱이 될 거다. 그럼 얘는 3차 함수가 근하나가 0과 1인데 0에서 근하나 1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이제 이런 거 잘하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증가 감소 감소가 되겠다. 따라서 개형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한번 0 됐다가 감소하는 개요. 따라서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자 0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10이 돼서 또 A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A는 여기 위에 있다라고 구해서 마찬가지 답은 A가 이번에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주는 거다. 똑같은 거죠. 결국에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조건 찾는 거다. 하나만 더 할게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하나만 더. 자꾸 목에 넘어가 막 겁나. 자, 그 다음은 자 이번에 뭐라고요? 주어진 구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 또 어떻게 풀겠어? 푸는 방법은 A 빼고 넘겨놓고 그린 다음에 이제 범위를 표시해서 풀면 되겠지. 자, 그래서 내가 풀긴 하겠지만 너네 다 알 거야. 자, A 안 넘기고 풀어볼까 이번에는? 귀찮는데. 자, A를 이번에 한번 안 넘기고 또 풀어볼게. 자, A를 안 넘기고 푸는 거는 이 전체를 fx라고 해서 요 전체를 한번 그려보자 이번에는. 어차피 다 같은 문제야.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x로 묶으면 x 빼기 2 이제 바로 갈게. 자, 얘는 근이 0과 2니까 요렇게 3차가 되겠고 여기가 0 여기가 2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번엔 a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8-12 더하기 a니까 a-4가 될 거다. 자, 범위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죠. 여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는 무슨 조건을 구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번에 x축이 여기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노란색이 얘보다 크면 되니까 a는 a-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다. 뭐 똑같은 거 결국에 a를 넘기고 풀면은 요 놈 그려서 a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나 a를 요렇게 두고 그냥 요거를 그려서 푸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방식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는 근의 개수 조사할 때는 일부러 넘겨서 풀었고 이번에는 부등식을 그냥 요렇게 푸는 이유는 실제로 요 놈을 이용해 똑같이 근이 몇 개인지 구할 때는 그 x축의 위치를 둘 때 요거를 구하는 게 서로 뭐 부호가 다르다 얘다 서로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풀다 보면 좀 헷갈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실근의 개수를 조사할 때는 a 빼고 넘겨서 푸는 게 좋고 부등식은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크게 상관이 없어. 그 쉬움과 어려움 정도가. 알았지? 그래서 그거는 취향대로 하세요. 알았죠? 자, 이번에 넘겨서 풀게.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 구간에서 저게 성립하는 A 범위 일단은 또 저 부등식을 세워주시고요. 자, 얘가 더 크거나 같구나. 자, 이번에 A 빼고 넘길게. 그래서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놓고 이제 또 얘를 뭐 할 거다? 그릴 건데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다? 0부터 2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선생님이 요거 다들 그릴 줄 알죠? 요거 원래. 그럼 선생님 미분 없이 한번 그려볼게. 알았죠? 자, 미분 없이 그리는 방법은 이제 근을 통해서 그리는 방법이야. 즉, 선생님 요 3차 함수의 근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1이 있으면은 근을 찾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지금 요 놈을 지우고 나면 얘가 x로 묶이면서 x제곱 빼기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되겠고 얘가 x 더하기 루트 3 x 마 루트 3 더하기 1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만약에 얘가 없다면 원래 x축과 마루트 3, 0, 루트 3을 근으로 하는 3차 함수인데 걔를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이 x축과 만나는 데가 y는 1이 될 거고 요 놈의 근이 마루트 3, 0, 루트 3이라고 적고 요렇게 그리면 지금 선생님이 요 그래프를 미분 없이 바로 그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선생님 극대극소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요 비율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한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여기 비율 관계 혹시 설명했니? 여기? 했어? 몇 대면? 여기는 몇 대면? 궁금해서 했냐 안 했니? 3차 함수 비율 관계 2개 알려줬는데 2대 1하고 1대 루트 3 하나 알려줬니? 2대 1 알려줬니?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야. 영상 돌려본다 이 새끼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자, 비율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 3차 함수를 그리면 해당하는 요렇게 그려보면 이 극대와 극소의 여기 비율 관계는 2대 1이고 지금처럼 해당하는 근이 이렇게 대칭성을 이룰 때는 해당하는 여기에 극소와 요 근의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3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 근이 루트 3이면 여기 근이 얼마냐면 1이라고 해보면 나와. 그래서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이라 그래서 우리는 요 3차 함수를 이렇게 미분 없이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다.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으면 미분해서 그리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냐면 0부터 2가 되니까 범위를 표시해 보자. 그러면 0은 어디고요? 여기고 2의 위치를 찾아볼 거다. 당연히 2의 위치는 요쪽에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 위치를 당연히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해보면 되는 건데 그것도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이지. 그럼 여기 간격이 딱 몇 칸이냐면 2칸이야. 그러면 여기 간격이 한 칸이 돼야 되니까 여기 만나는 점이 얼마냐면 딱 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 높이도 1이 된다라고 알 수는 있다. 하지만 그냥 뭐 미분해서 값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아직은 초보고 이걸 우리가 시험 볼 때쯤이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 많이 배울 거니까 너무 여기가 신경 쓰면 아직 이제 그래프 좀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하고 나중에 이런 비율 관계까지 이용해서 그때만 제대로 좀 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뭐라고요? 근데 얘가 A보다 항상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얘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A가 여기 있어야 되니 됐어요? 우리는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다. 결국에 이 문제들은 다 앞에 거랑 방법은 똑같아. 개형글이고요. A를 왔다 갔다 움직여서 뭐 부등식, 만나는 근의 개수를 조사해서 풀어주는 문제다. 자, 좀 양이 많지만 그래도 한번 다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충분히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자, 미분의 마지막 단원 갈게요. 단원의 이름은 속도와 가속도다. 이 속도와 가속도 미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속도, 가속도를 미분을 통해서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속력의 정의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마 속력은 들어본 적 있어. 거속시라 그래서 너네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력,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눴다. 그래서 아마 거속시의 관계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맞니? 그랬을 때 항상 속력값은 양수값밖에 가질 수가 없어. 왜? 총 이동거리를 양의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게 된 속도라는 것은 속력에 부호가 추가가 되는 거야. 부호가. 거꾸로 속도의 절대값을 한 게 속력이 될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앞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달린대. 내가 시속 30km로 달려.
그럼 내 속력은 30이야. 내가 뒤로 시속 30km로 달려. 뒷걸음으로. 그럼 내 속력은 30이야.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가는 것은 속도가 30이라 얘기하고 뒤로 가는 것을 속도가 마이너스 30이라 얘기한다라는 거야. 즉 내 진행 방향에 같은 방향은 플러스 방향,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하겠다라는 거야. 즉 원래 속력에 부호를 붙인 게 속도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미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해서 일단 한번 속도를 한번 내가 정의를 해볼게. 알겠죠? 자, 속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속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평균 속도를 먼저 배워야 돼. 평균 속도. 너네가 실제로 배운 게 아마 평균 속력이었을 거야. 원래 니네가 알고 있었던 거. 자, 평균 속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 간다.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얘기하자. 여기서 t는 시각, x는 위치라고 얘기해요. 위치. 그래서 우리 델타 개념이 뭐였어? 변화량이었어. 변화량. 즉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평균 속도라고 얘기할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위치식은 이제 뭐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일명 x는 ft라 그래서 x라는 것은 말 그대로 x좌표, 수직선상의 좌표를 얘기해. 그놈이 뭐와 관계 있냐면 t, 시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선생님이 x를 t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시각 0,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 위치는 0인 거고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초일 때 위치가 1인 거야. 걔를 수직선상에다가 표현해보면 얘가 0초일 때 위치가 0인 거고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고 t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x는 t제곱 수직선상에 움직이는 x좌표와 시간의 관계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나오겠죠? 자, 시간이 1초부터 3초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시간이 1초부터 3초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를 구하라.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한다? 시간의 변화량, 시각의 변화량은 3-1이 되는 거고 위치 변화량은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3을 집어넣은 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은 거? 1을 집어넣은 걸 빼는 것을 평균 속도를 구한다라고 얘기할 거다. 알겠니? 자, 근데 우리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속도를 구하고 싶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낼게. 자, 그랬을 때 요 놈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앞으로 순간 속도라고 정의할 거야. 순간 속도. 아, 평균 속도의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낸 것을 순간 속도. 자, 그랬을 때 갑니다. 델타 t가 지금 0에 가까워지면 그때 당연히 이 위치 변화가 0에 가까워질 거고 우리는 그때 이 기호를 뭐라고 적었냐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관계에서 이렇게 썼어요. 얘를 dx dt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 얘가 엄청나게 작았을 때 기호를 dt, 그때 여기가 dx 이렇게 기호를 썼고 얘의 의미가 뭐냐면은 얘는 x라는 변수를 자 요렇게 하면 ddt, 이 ddt라는 용어가 미분하시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 거다?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는 기호고 그럼 선생님이 x를 방금 ft, t에 관한 함수로 정의했으니까 얘는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기호로 f'(t) 얘를 순간 속도다라고 얘기할 거다. 아, 위치식을 뭐 한 거? 미분한 게 순간 속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략해서 얘기할 거냐면 순간을 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 지금 미적분 원에서 배우는 속도라는 개념은 원래 순간 속도인데 그 순간 속도의 정의는 결국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기호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놈을 앞으로 뭐라 쓸 거냐면 VT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주어졌을 때 속도 구하세요. 아, 요놈을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해서 ET다 라고 하면 얘가 그냥 속도를 구했다가 되는 거다. 뭐 하라고? 그게 속도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가속도 가볼게요. 자, 가속도 일단은 개념은 아니, 가속도의 개념. 가속도라는 것은 빨라지는 정도, 느려지는 정도를 가속도라 그래. 얘를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 가속도가 플러스다. 속도가 점점점 느려진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해. 이런 개념 아니야? 가속도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달리면 플러스인 것 같아?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돼? 힘들면?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첫 번째 평균 가속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자, 그럼 평균 가속도는 뭐겠니라 그러면 기호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뭐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평균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평균 가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마찬가지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여기가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될 거고, 얘를 뭐라고 정의할 거다? 순간 가속도라고 정의를 내릴 거고,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누구를 떼고 얘기하겠다? 순간을 빼고 이놈을 얘기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우리가 기호로 정의하면 dv dt가 돼서 얘는 속도를 ddt 미분하세요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속도식을 vt라 그랬으니까 얘는 v 프라임 t, 얘를 가속도라고 얘기할 거고, 우리는 얘는 앞으로 기호는 at, 얘를 가속도라고 얘기할 거다. 따라서 위치가 t제곱일 때 속도가 et, 가속도는 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속도를 한번 미분한 것을 우리는 가속도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말은 어렵지만 간단하게 보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다? 가속도가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누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t,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거가 되겠다. 그러면서 속도의 절대치를 우리는 앞으로 속력이라고 부를 거고, 가속도의 절대치는 가속력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치식이 주어지면 미분 한번 해서 속도 구할 거고, 속도식을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한번 우리는 뒤쪽에 필수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는 한 3개 정도를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32번 한번 가봅시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위치가 주어졌어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다음을 구하시오. 1번. t가 3에서의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뭐야?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 그럼 일단은 vt를 먼저 구할 거고, vt는 얘를 미분해서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될 거고 가속도니까 at를 구할 거고 얘를 또 미분한 6t 빼기 6이 되는 거다. 따라서 t가 3일 때의 속도는 v3 여기다가 3을 집어낸 3 곱하기 9 마이너스 6 곱하기 3 27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니까 9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알파3 가속도 따라서 18 빼기 6이니까 1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구하라. 자 너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 수직선 상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자, 앞뒤로밖에 못 움직이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 앞으로 속도를 플러스, 뒤로 가는 거를 속도를 마이너스라고 정의할 거야.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다가 살짝 멈칫 뒤로 가는 요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다. 자,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뭐가 연결될까? 유성아? 이제 속도가 0이 될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라는 것은 여기 위치 값에다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간을 구해서 대입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요 속도가 얼마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을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보면 3t에 t-2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시간이 0과 2가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0일 때는 최초에 원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몇 초일 때? 2초일 때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즉, 요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우리 플러스잖아 속도의 부호가. 즉 여기는 뭐하고 있는 거야? 2초까지는 뒤로 가고 있었던 거야. 2초까지는. 그러다가 다시 2초부터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 방향 바꿀 때 시간이 2가 되니까 x 2를 구하는 게 답인 거다. 따라 2를 집어넣으면 8-12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뒤에 또 해볼게요. 좀 더 쉬더라도 종초도 좀 할게. 이거 3개 하고 밑에 거까지 풀고 나실게요. 자, 그 다음 지상 25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의 높이를 x라 그러면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의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실제로 요 말들은 그냥 이 식을 뜻하기 위한 그냥 말들인 거니까 너네가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상 25m에서 돌 던졌어? 던지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거다. 따라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상 25m에서 돌을 던졌어. 그럼 올라가다가 언젠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거야. 자, 해보자. 1번.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다. 아, 돌의 속도와 가속도는 마찬가지 요 놈을 미분해서 VT와 AT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VT는 20-10t가 될 거고 AT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우린 3초 후의 속도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내 마이너스 10이 되겠구나라고 구하겠다라는 거죠. 따라 속도도 마이너스 10, 가속도도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3초일 때는 올라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야. 우린 처음에 올라가는 쪽의 속도가 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고. 알겠죠? 자, 2번.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는 거다. 자, 최고 높이는 언제야? 여기겠지. 이 시간은 어떻게 구하겠어? 여기는 어떻게 구하겠어? 이 시간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잖아. 여기는 언제? 뭐가 빵? 속도가
빵이 되는 시간을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얘가 얼마? 0이 되는 시간이니까 이번에 답은 2초다가 되겠죠? 2초가 되겠다. 그럼 최고 높이는 t가 2초일 때 높이가 될 거니까 저기다가 얼마? 2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따라서 25 더하기 40 마이너스 5 곱하기 4. 그래서 4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4번은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여라. 즉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니까 우리는 요 속도식에다가 어떤 시간을 넣을 거냐면 지면에 떨어질 때의 시각을 구해줄 거야. 지면에 떨어지는 의미가 뭘까? 지면에 떨어진다. 어떤 시각을 구해야 될까? 지면에 떨어진다. 빵이야 빵. 뭐가 빵일까요? 지면에 떨어진다. 높이가 빵이 되는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알아? 지면에 떨어진 거 높이가 빵인 거 알아? 그래서 우리는 얘가 빵이 되는 시간을 구할 거고 얘를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되니까 5y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t는 마이너스 1초랑 5초가 될 건데 당연히 t에서는 음수 시간은 없어요. 항상 0보다 커나 같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5초일 때가 된다. 따라서 그때 속도니까 v5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5를 집어넣어서 얼마다? 마이너스 30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고 여기 수학에서는 굳이 단위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단위 신경 쓰지 말고 값들만 구하면 될 거다. 쉬자. 좀 쳤으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번 문제는 위치, 속도의 그래프 해석이다. 자, 이번에는 속도 그래프 또는 위치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 풀어볼 거야. 선생님이 지금 요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건데요. 뭐냐면 몇 참수처럼 보여? 3차처럼 보이죠? 즉 VT라는 그래프가 지금 3차라고 만약에 한다면 최고차 한계수는 1이라고 할게.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가 T, T마 3, T마 5라는 함수를 T축과 VT, 속도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뭘 물어볼 거냐면 일단은 길이 보고요. 선생님 문제도 바꿔서 한번 또 얘기할게. 자, 기하학부터 가자. 자, 제가 3에서 점피는 운동 방향을 바뀌냐 물어봤다. 그럼 우리 이제 이 속도 그래프를 보고 제일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거는 요쪽이 속도가 플러스고 여기가 속도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속도가 플러스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될 거다. 따라서 지금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몇 군데냐면 원점을 제외하고요. 2군데가 되기 때문에 3초와 5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됐어? 그래서 기억 3에서 운동 방향 바꾼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t는 2에서 점피는 양의 방향 움직이냐? 2라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 값이 2초가 있겠죠. 그때 여기서 양의 방향 움직이냐? 속도가 뭐기 때문에 플러스니까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다. 이것도 그냥 알겠죠? 자, 근데 디귿 5에서의 점피의 가속도는 0이라고 물어봤다. 자, 가속도의 개념은 뭐다? 속도를 뭐한 식이다? 미분한 거야. 자, 우리 그래프에서 미분은 뭘 조사하는 거였죠? 그래프에서 미분은 뭐 조사? 접선의 기울기를 조사하는 거야. 즉 우리는 이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5초에서 가속도라는 것은 이 5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얘기하는 거고 저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니까 가속도는 0이 아니라 플러스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다. 5초일 때는 속도가 0인 지점이지 가속도가 0은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러면 가속도가 0인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0초부터 5초까지 가속도가 0인 거는 몇 군데야? 몇 군데? 두 군데. 어디? 여기랑 여기가 가속도가 0이다라고 해석하는 거다. 됐어요? 자, 이건 속도 그래프 해석이고요. 자,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번에는 위치 그래프라고 해보자. xt. 이번에는 저게 위치 그래프인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함수값을 2라고 할 거고 여기를 4라고 임의로 한번 해볼게. 됐어요? 자, 물어봅니다. 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3초일 때다. 태우야, 속도가 0일 때가 3초일 때다. 맞습니까? 아니죠. 왜요? 쟤는 이제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인 순간은 저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조사하는 거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2초와 4초일 때가 속도가 0인 데야.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유성아, t는 3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아, 아니야? 운동 방향이 바뀌냐? 이 그림에서, 위치 그래프에서. 언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 그렇지. 운동 방향 바뀔 때도 2초랑 4초라고 얘기해 주는 거다. 알아? 자, 그러면 서윤이, 자, 0초부터 3초까지는 운동 방향이 0초부터 3초까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0초부터 3초까지 양의 방향 움직인다. 맞아, 아니야? 언제까지 그럼 양의 방향 움직여? 맞아, 2초까지. 다들 안 속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그래프 또는 앞으로 속도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미분한 건 속도. 그 속도라는 것은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값으로 조사하는 거고, 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속도에 대한 문제거나 또는 그 속도의 미분한 가속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따지면 된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밑에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일명 변화율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변화율. 여기다 할까? 변화율. 자, 우리가 이미 변화율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란 건 뭐였냐면 델타 x분의 원래 델타 y,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어. 그랬을 때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 것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변화율을 배울 거냐면 세 가지의 변화율을 배울 거야. 첫 번째가 길이의 변화율, 길이 변화율, 그리고 넓이 변화율, 그리고 부피 변화율이라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변화율을 구해 볼 거야. 그랬을 때 이 변화율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 뭐가 생략이냐면 전부 다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습니다. 우리 순간이라는 게 뭘 구하는 거라고? 순간 변화율이 뭘 구하는 행동? 뭘 구하는 행동? 유나야? 순간 변화율 뭐 하자? 네가 아는 거 얘기하면 돼. 순간 변화율이 뭐 구하는 거야? 우리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 뭐? 말해. 우리 어떻게 계속 뭐 하고 있어? 아저씨 뭐 하고 있어? 우리 계속. 이거 미분. 순간 변화율이 미분이라고. 즉, 우리는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라는 것은 또 길이식을 미분하라는 얘기야 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한다라는 것은 넓이식을 미분하시오라는 얘기고, 부피의 변화율도 부피식을 미분하라는 건다. 근데 원래 정의는 어떻게 들어가냐? 당연히 길이의 변화율도 원래 정의는 길이의
평균 변화율부터 생각을 해주면 길이의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L이라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분의 길이의 변화량을 길이의 평균 변화율이라 얘기해. 그런데 나는 또 순간 변화를 구할 거니까 또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낼 거고, 그러면 얘 또 정의는 dl dt가 될 거고, 이 dl dt는 뭐라고? L이라는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기호로 L'T, 즉 길이식을 미분하는 것을 길이의 변화율 또는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이것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길이의 변화율, 길이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그래, 미분하시오 라는 또 문제다. 마찬가지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도 정의는 뭐겠니? 델타 t분의 델타 S, 시간의 변화량분의 넓이의 변화량. 그럴 때 델타 t를 0으로 보낸 걸 우리는 기호로 ds dt, 넓이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라 S'T가 될 거다. 당연히 부피의 변화율은 델타 t분의 델타 V,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낸, 우리 얘를 dv dt 라고 해서 우리가 v''t 라는 거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또는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넓이가 늘어나는 속도, 뭐 줄어드는 속도,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 감소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구하라 문제고, 전부 다 모든 문제는 길이식을 구하고 넓이식을 구하고 부피식을 구해서 주어진 글을 읽고 그 식들을 뭐 하라는 거다? 미분해서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글 읽고 그림 보고 식만 세우면 돼요. 그리고 미분하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지원이가 3m의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여라. 1번 지원이의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2번 지원이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그러면 1번은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지원이가 출발하고 나서 저 그림자의 머리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냐, 그 거리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 우린 그 거리를 뭐한 게? 미분한 게 속도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림자 앞끝은 처음에는 당연히 지원이가 어디 있었어? 여기 서 있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림자는 처음에 어디 있어? 요즘 가로등이 없어서 그림자가 어딘지 모르나? 자, 가로등 밑에 서 있어. 그림자 어디 있어? 다시 어디 있어? 그림자. 발밑에 놓이겠죠? 그림자가 이렇게 발밑에 놓을 거야. 자, 근데 얘가 요만큼 걸어가면 당연히 그림자가 빛이 요렇게 비치니까 여기까지 오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 앞끝이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이 될 거고, 선생님이 요놈의 길이를 x라고 두겠다라는 거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목표 하나야. 저 x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줄 겁니다. 그래 놓고 저 그림자 움직이는 속도기 때문에 쟤를 미분하면 끝난다. 그러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면 뭔가 여기도 t에 관한 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식은 뭐냐면, 자, 지금 지원이가 출발해서 매초 2m의 속도로 걸어간다라는 거야. 즉 1초가 지나면 2m, 2초가 지나면 4m 가겠죠. 3초가 지나면 6m 가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는 몇 t라고 둘 수가 있다? 그렇죠. 몇 t? 유성이?
1초가 지나면 2m, 2초가 지나면 4m, 3초가 지나면 6m가 되잖아. 몇 티? (1초가) 지나면 2m. 야, 시간. 몇 티? 2t. 너 시. 자, 그래서 우리 여기를 2t라고 들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얘를 이제 미분하면 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의 속도가 2라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어떤 움직이는 속도가 2면 그 거리를 우리 그냥 2t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 앞으로. 됐어? 자, 그럼 우린 딱 하나야. x가 몇 t인지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어떤 도형의 성질을 쓰겠니? 그렇지? 무슨 도형? 그러니까 삼각형의 뭐? 닮음이겠죠. 그래서 조그만 삼각형, 큰 삼각형의 닮음 성질 이용하기 위해서 요 길이를 써볼 거고, 요 길이는 x-2t가 될 거다. 그러면 삼각형의 닮음에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로 구하면 x-2t 대 1.5는 x 대 3이 될 거고, 당연히 내항의 곱 1.5x는 3x-6t가 돼서 1.5x는 6t다라고 둘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x는 자, 몇 t다? 6.5를 1.5로 6을 1.5로 나누니까 4t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으니까, 아, 얘가 4t구나. 그럼 얘의 속도는 우리 얘를 미분한 얼마라고 할 수가 있다? 4다라고 둘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2번은 뭘 구하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럼 우리는 그림자 길이를 구해서 미분하라는 거고, 지금 그림자 길이가 요 x-2t이기 때문에 x를 지금 4t라고 구했으니 그림자 길이는 몇 t가 되는 거냐면 2t가 또 얘도 된다라고 알겠죠? 따라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얼마다? 얘를 또 미분한 2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율 속도는 그 길이만 t에 관한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어? 자, 뒤쪽도 가볼게요. 뒤쪽 두 문제만 하고요. 밑에 거 다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넓이의 변화율 가볼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겨요. 돌을 던져본 적이 없죠, 요즘에. 강가 가서. 슬프다. 마지막으로 강가에 돌 던진 적 언제야, 태우야? 아빠 차에 돌 던진 거 말고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우리 아빠 차, 할아버지 차에 돌 던졌어.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 뭐 있으면 던지잖아. 다행이지. 우리 아빠 차에 던져서. 맞잖아. 남의 차에 던지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다행이야. 우리 아빠 차에 던져주고. 준우가 한 5살 땐가 4살 때인데 다행이었어. 뒷문이 깨졌거든. 뒷유리가. 아니, 돌 던진 거 깨지지 당연히. 다행히 아빠 차에서. 기가 막히게 아빠 차에 다행인 거야. 아주 생각 맞지래 진짜. 자, 해볼게. 나한테 돈 받지, 손주한테 돈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차피. 그리고 5살짜리가 깼다고 맞잖아. 자, 아무튼 잔잔한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기는데요.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날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다. 자, 넓이의 변화니까 넓이식을 구할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변하는 거야 지금? 반지름이 변하는 거죠. 매초 얼마큼씩? 20cm씩 늘어난다. 그러면 곧바로 얘를 20t다라고 둘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넓이식을 구할 거고 st. 당연히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일 거니까 저놈의 제곱 400t의 제곱이다라고 식을 구할 수가 있구나. 따라서 변화율은 얘를 뭐 하라는 거? 미분하는 거. 그래서 800 파이 t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 3초를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2400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해당하는 늘어나는 길이만 t에 가는 식 세워서 넓이식 세워서 미분하면 된다.
자, 마지막 문제는 부피 문제 나오겠죠? 부피. 자, 반지름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 길이가 몇 초 1cm씩 늘어나고 있다. 풍선의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풍선은 구 모양을 유지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반지름이 변해요. 원래가 몇 cm? 2cm인데 몇 초 1cm씩 늘어나니까 그 반지름은 2 더하기 t라고 세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풍선의 부피를 구할 거고, 우리 구의 부피죠? 다들 알고 있죠?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다가 저놈을 집어 넣으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미분할 거고요. 그때 시간은 반지름이 얼마일 때니까 6이 되는 시간이니까 t에다가 4를 집어넣을 거다. 얘를 미분하자. 자, 다들 거듭제곱 미분 까먹었나요? 안 까먹었나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의 5제곱을 미분하시오. 서윤아, 이거 미분 어떻게 하지? 5 나오고 이거 써주고 4제곱까지 붙여주고 끝내면 되지. 끝내면 되지. 끝내면 되지. 끝내면 되지. 끝내면 되지. 뭐 붙여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해야 돼요. 까먹었죠? 알고 있어요. 너네뿐만 아니라 너네랑 똑같은 걸 배우는 고2 애들도 싹 까먹어 항상 이때쯤 되면. 왜? 거듭제곱 미분이 잘 안 나오거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런 거 3차씩 나오면 전개해서 미분하거든. 그러니까 쓸 일이 없는 거야. 오차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당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요게 배우긴 했죠. fx n제곱 미분, fx는 n개를 곱한 거에 미분이라서 곱미분을 n번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왔는데 이제 보통 까먹는다. 자, 그래서 요 놈도 전개해서 미분하지 말고 이 거듭제곱에 미분을 해라. 따라서 vt라고 써놓고 미분해보면 3 나오고 4파이 2 더하기 t의 제곱에다가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하니까 얘는 다행히 1이니까 이렇게 1이라고 붙여주면 되는 거다. 따라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4를 집어넣어서 v'4 4파이 곱하기 4를 집어넣으면은 6 제곱이니까 36 100 얼마네? 144인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한번 나머지 문제 한번 쭉 다 풀어볼게요.